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명동의 상점들은 절반 이상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은 실현되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빠졌다. 편의점 삼각김밥은 7,000원을 넘어섰고 국밥 한 그릇은 2만 원을 바라보며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빈곤층을 위한 긴급지원 정책은 시행되었지만 서류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들은 비공식적인 사채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검찰 개혁 이후 사법체계가 재편되면서 정부 비판 세력들은 점점 사라졌다.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된 후 언론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스스로 채널을 정리하거나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검열 대신 인터넷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며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성과가 강조되지만 시민들은 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누지만 이러한 커뮤니티들도 점차 차단당하고 있다. SNS에서 특정 키워드는 자동으로 검열되고 있으며 정부 비판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은 경고를 받거나 계정이 삭제되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눈치를 보며 소곤거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냉각되었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은 강화되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몇몇 대기업은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북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는 국민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명목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자원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한국 경제의 북중 종속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규제와 세금 정책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월급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 QR코드 기반의 배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보장이 되었지만 중산층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은 점점 순응해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정부 친화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반대 성향의 학자들은 점차 배제되거나 연구비가 삭감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내부 감찰이 강화되었고 직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했다. 2025년 열렬한 개딸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2027년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SNS에서 이재명을 찬양하던 계정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과거 자신이 남긴 글을 지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냉소는 여전했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대꾸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인터넷 검열과 여론 압박이 강화되면서 누구도 섣불리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다. 한때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회사원 김진수가 명는 처음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두려운 시대가 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개헌안이 여당에 의해 신속히 발의되었고 정부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거리 곳곳에서 안정된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친정부 인사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주요 대학에서는 개헌을 지지하는 연구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었으며 반대하는 교수들은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비협조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 국민투표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개헌안 통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당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했던 개혁이 이런 것이었나?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강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은 점점 순응해갔고 일부는 체념한 채 생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검열을 강화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골목길에서 한 청년이 중얼거린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미래일까?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하며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많은 이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다. 희망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